유튜브에 자칭 교합의 대가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교합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많고 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교합에 대해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하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랑 저 그리고 교정 선생님 몇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를 방문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뉴욕 치과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실제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에서도 간혹 한 번씩 오십니다. 그만큼 교합이란 정말 어렵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도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요. 다음의 경우를 한번 본다면 이 환자분의 경우 왼쪽이 씹을 때 아프다고 하셨고요. 환자분의 오른쪽은 씹을 때 아프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견치 유도가 아니고 군기능 교합이고요. 왼쪽은 씹을 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견치 유도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교합이 견치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을 때 아픈 것이고요.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일반적인 교합 이론으로 보면 군기능 교합보단 견치 유도가 덜 아파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반대이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씹을 때 아픈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면 저 치아가 씹을 때 아픕니다. 송곳니인데요. 그리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치아는 흔들리면 뇌로 통증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치아는 뿌리가 아주 깁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뼈가 치아의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엑스레이로는 뼈의 대략적인 양만 알 수 있고 정확한 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씹을 때 어금니에 가해지는 힘은 70에서 8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갈이 이악물기의 경우 120에서 400kg 정도 됩니다. 보통 씹는 힘의 1.5배에서 5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우리는 저 치아의 뿌리를 잡는 뼈의 힘도 모르고요. 2. 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은 씹는 힘도 있고 이갈이 이악물기 등의 습관도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 모릅니다. 저 두 가지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면 조금 더 진단이나 치료가 쉽겠으나 현재의 기술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합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합이란 저 두 가지 안 아픈 것과 잘 씹히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좋은 교합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안 아프면서 최대한 잘 씹히게입니다. 이런 교합의 관점에서 보면 저 환자분의 왼쪽은 견치 유도가 되지만 씹을 때 아프기 때문에 좋은 교합이 아닌 것입니다. 라테랄 무브먼트, 즉 지글지글 갈 때요. 옆에 치아들이 공간 없이 붙어 있으면 씹는 힘에 대한 저항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저 치아의 경우 옆 치아와 공간이 있으므로 조금 더 힘을 받게 되고요. 2021년 6월 사진입니다. 저 때만 해도 송곳니와 첫 번째 작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없었고요. 하지만 치아는 평생을 움직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라테랄 무브먼트시, 그러니까 지글지글 갈 때요. 검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씹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걸 벡터로 나눠보면 노란 화살표와 빨간 화살표 두 개가 나오겠죠. 만약 치아 사이가 딱 붙어 있으면 노란 화살표로 작용하는 힘에 있어 저항이 생깁니다. 저렇게 송곳니와 첫 번째 작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노란 화살표 부위로 작용하는 힘에 뒤에 치아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2019년 2월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분이고요.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나고 임플란트 뿌리를 둘러싸는 뼈가 녹았습니다. 저렇게 뼈가 녹는 경우는 임플란트 뿌리를 뼈가 잡는 힘보다 씹는 힘이 더 강하면 저렇게 됩니다.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철을 제거하고 경과를 관찰 중입니다.
상악 제2 대구치가 가장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높은 부위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 부위는 모든 치과 의사에 있어서 왜 실패율이 높을까요? 첫 번째로 입안에서 뼈가 가장 약한 부위가 상악 두 번째 큰 어금니 자리이고요. 두 번째, 라테랄 무브먼트시 지글지글 갈 때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벡터로 나누어 보면 노란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로 나뉘겠죠. 근데 파란 화살표 뒤에는 치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개원 13년, 14년 동안 치과를 하면서 대략 두세 케이스가 저런 경우가 있었고요. 확률적으로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저건 5년 전이고 요즘은 뉴욕치과에서는 밑에 동영상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저 부위의 임플란트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뉴욕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입니다. 타 치과에서 한 임플란트 2개가 눈에 들어오고요. 밑에는 2024년 1월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임플란트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항상 잘 안 씹힌다고 하십니다. 저건 둘 다 큰 어금니 자리고요. 그런데 큰 어금니와 비교해 봐도 그렇고 작은 어금니와 비교해 봐도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오래 쓰시는데 잘 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잘 씹히면서 오래 써야 하는데 임플란트의 씹는 면, 교환면을 줄여 놓으니 잘 안 씹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교환면을 줄여 놓으니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씹는 힘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객이 약간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뼈가 임플란트 뿌리를 잡는 힘을 측정할 수 없으니 자연치의 큰 어금니 교환면 넓이만큼 만드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합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저건 임플란트 수명은 좋겠으나 잘 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합이 아니겠죠. 이건 또 다른 환자분인데요. 2017년 10월 뉴욕치과에 처음 오셨을 때 파노라마입니다. 타 치과에서 한 임플란트 2개가 보이고요. 밑에가 2024년 1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임플란트는 큰 어금니 위치고요. 앞에 큰 어금니와 비교해 보았을 때 씹는 면의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앞에 작은 어금니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크기가 비슷하고요. 다른 부위보다 제일 끝 큰 어금니, 특히 상악 제일 끝 큰 어금니는 되도록 긴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가능하면 하고요. 씹는 면을 앞에 작은 어금니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씹히면서 오래 쓰실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가를 잘 안다? 1년에 3배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사람은 저런 이유로 다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1. 뼈가 치아 뿌리를 잡는 힘, 2. 씹는 힘,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합에 있어서의 치과의사의 역할은 환자분이 저 두 가지 중 한쪽으로 조금 쏠리면 약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도입니다. T-스캔이라는 장비이고요. 교합력을 측정해 줍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하지만 저 기계 하나로 환자분들의 교합이 많이 나아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교합에 관여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 중 겨우 하나를 조금 더 알았다고 교합 치료가 확 나아진다? 글쎄요. 그리고 이갈이 이악물기 같은 나쁜 습관들도 교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때 저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장비가 있으니 우리 치과가 교합이 최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